저는 태공입니다. 오늘은 고혈압하고 또 심근경색, 또 심장에 있는 협심증, 그리고 신장, 신부정증 이런 영역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요 전에 이야기했던 강의에서 고혈압의 포괄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현대의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약을 평생 먹으라고 하는 의사들의 말이 이해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알게 돼요. 현대의학으로는 고혈압을 완치시키는 것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방식 자체가. 그래서 평생 먹으라는 거. 그 이유가 있어요. 보통 고혈압이라 하는 영역에서 현대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한 서너 가지. 과체중, 스트레스, 먹는 식생활, 또 선천적 신진대사, 유전적인 요인 이런 영역에서 혈압이 들어온다 얘기를 해요. 현대적인 영역에서. 일단 혈압이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혈압약이라는 것이 약간의 그 신진대사를 약하게 만드는, 심장의 기능을 약하게 해주는 약간 마취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게 마취란 말이 좀 다른 말로 진통, 진정, 약간 느슨하게 늦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몸에 장부에도 장기에 해당하는 간이나 폐나 신장 이런 모든 영역이 약간의 그렇게 진정 효과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대사 전체적으로 계속 먹으면 이 영역에 문제가 들어와요. 일단 혈액순환에서 고혈압의 완치는 모세혈관이 완전히 열려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모세혈관에 막혀있던 영역에서 들어오는 고혈압의 그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완전히 소멸해요. 그래서 피가 깨끗해지고 혈관이 열리면 저절로 낫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병증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 방식이 지금 식품에서 추구하는 바고, 미병 상태라서 병의 원인을 몰라도 먹으면 그 현상이 들어오면서 저절로 소멸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을 하다 보면 심장에서 느슨하니까 혈관에서 혈액이 나가는 양이 줄어요. 그러면 약간 움직임을 갖거나 뭐를 하면 사람이 약간 흥분할 때 아드레날린도 분비되고, 그럴 때 호르몬이나 이런 영역도 그렇고, 그게 이 생기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느슨하게 자꾸 만들면 생기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기력이 약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계속 먹으면 저 뒤에 가면 한약적 영역에서는 기력이 약해지고, 양액적 영역에서는 신진대사에 문제가 들어와요. 오늘은 아까 이야기한 부분에서 혈압약이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게 신장이라고 하는 콩팥에 들어오는 혈액량이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콩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혈액이 빨리 들어와서 나가줘야 되는데 양이 적으니까 얘가 스스로 피를 걸러서 내고 하다가 나중에는 뇌에 요구해요. 이 뇌의 작용에 혈액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얘는 심장의 존재를 몰라요. 심장은 콩팥의 존재를 몰라요. 각기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근육적 영역은 수의근이라 해서 인식으로다가 움직인다 얘기하고, 불수의근이라 해서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거는 저절로 그냥 움직이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잘 보면 이 불수의근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영역은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요. 화가 났을 때는 담즙이 확, 또 간이 분달해져.
그 기운이, 그 기능이 약간 흥분 상태의 그런 영역처럼 그 각기 장부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서 오는 혈액이 부족해지니까 뇌 요구에서 뇌에서 약간의 흥분 상태를 만들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심장을 팍팍 이렇게 압력을 높여주는데, 현대과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을 조금 올려요. 이제 아드레날린 차단제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또 그게 반복돼.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 또 신장이 요구를 해도 혈액량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는 스스로 압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 전 단계 과학에서는 이게 자꾸 해서 압력을 높이니까 이 심장의 이 영역에서 생각을 안 했고 어떻게 했냐면 심장 자체를 느슨하게 만들려고 심장이 한번 팍 하고 수축했다 누울 때 칼슘이라는 영역이 들어가고, 원래 근육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 근육 수축 이완 작용이 있어요. 근데 압력을 느슨하게 해서 칼슘 차단제라고 하는 영역이 심장에 반응을 하게끔 약이 조제가 돼요. 그래도 콩팥 쪽에서 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혈액량이 부족해지면 나중에는 요구를 해도 아드레날린이나 뭐 이런 영역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콩팥 스스로 레닌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면서 그대로 압력을 높여버려요. 그러면은 압력이 높아지니까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그 신장에 혈압약인데도 불구하고 신장의 기능에서 레닌의 물질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혈압약의 마지막. 레닌을 차단하는 그 물질을 중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고혈압약의 마지막 단계. 결과적으로 고혈압약은 없어요. 고혈압약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의사들이 무책임한 거예요. 따지면. 이런 설명 안 해요. 그냥 심장이 느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건 고혈압약이라는 거예요. 고혈압을 낳는 것처럼. 고혈압약이라는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지금 과학이 심장을 느슨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평생 먹으라 하고. 약을 평생 먹는 약이 어디 있어요? 약이 아니지 그럼. 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압약으로는 혈압이 낫지 않는다요. 그만 위험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장부에 문제가 일어나서 신진대사에 문제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대사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에 결국 노출이 된다예요. 그때쯤 되면 이야기하지. 노화에 의한 병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의사는 책임이 없어요. 모든 선택은 본인이 선택을 하고 본인이 선택한 인연에 의한 인과예요. 그래서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스님 앞에 혈압이 한 150, 160 근데 뒤에 혈압은 85, 80, 90 이런 건 괜찮아요. 그 수축할 때 압력하고 이완할 때 압력하고 차이가 나는 건데 뒤 혈압이 그걸 지켜주면 상관이 없어요. 100을 안 넘어가면 고혈압약을 이런 걸 먹을 필요가 없어요. 식품 먹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식품 먹을 때 그런 현상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혈압이 파동을 쳐요. 식품이 들어가면서 모세혈관을 열면서 파동을 쳐요. 그러나 계속 식품을 먹으면 저 뒤에 내 모세혈관이 다 열려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가 맑아지면 저절로 낫는다. 반드시 낫는다. 착각을 해 사람들이. 이 전에 10년, 15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는 스님이 만든 요만한 그 통에 그런 것들이 한국에 미국에서 만들어 들어와서 33만 원, 27만 원 이 영역에 팔렸어요.
스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한 10만 원 정도의 그 양을 팔아다 식품회사하고 기계화하면서 이거를 5만 원까지 낮춰줬어요. 대중들은 귀하게 여겨야 돼. 물질적 영역에서도 무엇이 베풀어질 때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더 낮춰주면 사람들 인식은 이게 뭐 안 좋은 게 들어갔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어느 영역으로 제일 아래 거, 그 다음에 조금 본인 능력 있고 또 레벨이 있는 영역이 먹을 거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법식은 어느 영역으로 더 낮춰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역까지. 그 다음 아주 VIP 영역이 있어요. VVIP지. 선생님이 사람 안 만난다 하고 하지만 가끔 사람을 만날 때 있어요. 그 VVIP라고 하는 사람들. 즉 가다 보니까 2천억 부자까지 만나고 같이 활동도 하고 또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는데 2천억 부자가 1년에 쓰는 것은 12억에서 15억을 써요. 근데 돈을 내가 어떻게 쓸까를 고민을 해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영역을 봐요. 제가 아는 형님한테도 형님이 뭘 돈을 벌려고 하고 뭐 식품을 먹는 데서 얼마인지 이런 계산이 들어오면 돈 더 버세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냥 더 벌어요. 평생 벌다가 죽는 사람이 거의 90%예요. 그나마 조금 능력이 돼서 어느 정도 영역이 올라가면 뭐 좀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들 본인이 100%의 물질적 영역을 벌어서 100% 쓰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부터 내려오는 자식한테 다 주려고 하는 그 영역 때문에 80%하고 20%도 못 쓰고 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구의 인류의 0.1%라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건 어려운 나라,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 이런 나라들조차도 위에 황족들하고 그 간부 공산당 또 어떤 이런 위에 있는 레벨들은 돈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을 해요. 이게 있는 현실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느 게 꼭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영역에서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구나라고 스님은 그냥 비춰서 봤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역이 혈압약이라고 하는 것은 혈압약이 아니다. 날 수 없다. 본질을 이야기하면. 모세혈관이 완전히 확장이 일어나고 그 신진대사도 그렇게 되어야만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끔 운동하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는 사람이 가끔 낳는 100에 하나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약 먹고 그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식품 만나서 스님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품을 볼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스님이 식품을 만들 때는 그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본인한테도 필요하고 또 주변에 인연 있는 그런 대상이 아플 때 그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식품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좀 시야를 좀 넓게 가자. 어쨌든 혈압약은 그렇다는 거예요. 번뇌할 게 없어요. 식품 먹으면서 그냥 혈압약 먹으면서 가다 보면 어느 날 혈압이 저절로 저혈압이 뚝 돌아. 그러면 식품 먹으면서 혈압약을 하나씩 빼버려요. 그러면 정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엔 혈압약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맑아지고 그 영역에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한 신진대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현대 고혈압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혈압약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임시방편. 약은 아니에요. 그냥 위험을 막아주는. 완치를 못하니까 약은 아니지.
평생 먹으라 하잖아요. 평생 먹는 약이 어디 있어? 그 무슨 약이야? 위험하니까. 대안이지, 대안. 현대의학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장부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모세혈관이 막히다 나중에 이게 막히는 영역이 심장하고 심장 쪽에 영역이 들어가면 가슴이 콱 조이고 어깨 축지가 쭉 늘어지고 식은땀 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혈관에 들어가는 3개의 큰 대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에서 다 막히면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 막혔을 땐 몰라요. 그냥 조금 통증을 전달을 못해.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슴이 콱 조여서 정신이 혼도하죠. 이 중맥이 폐색하면 혼도한다 그래요. 그때 가서 보면 혈관 막혔습니다. 스텐 넣어가지고 딱 벌려주잖아요. 심장마비가 그런 영역이에요. 심근경색, 혈관이 막혀서 심장 기능이 멈추는 거. 협심증은 감정적 요소에서 심장의 충격을 크게 놀라거나 아니면은 불안해가지고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심장이 불규칙해. 그 박동 이런 것들이 감정적 요소에 흔들린다 그랬지. 아까 얘기한 불수의근의 영역이. 그 반복되다 보면 심장이 그냥 이 겉에서 뛰는 것처럼 호흡도 짧아지고 잠도 못 자고 각성 상태. 또 자고 나도 더 안 좋아지면 자고 나도 잠가 벗지 않고 그다음에 이명도 들어와요. 옆에서. 옆쪽에서 들어오는 다 심폐에 의해서 들어오는 이명이에요. 콩팥이 무너져서 이명이 들어오면 이 후두부에서 소리가 나요. 쇳소리 같은 영역이. 공간에서 들어오는 그 이명은 이 뇌의 모세혈관이 확장하면서 신경센서에 자극이 일어날 때 그런 현상이 들어요. 확장이 일어날 때도 이명이 들어와요. 쎄 하면서. 그러고 나면 또 괜찮아요. 어쨌든 심장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혈압약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장복하다 보면 그 이전에 얘기했던 부분 말고도 심장에도 그런 영역이 있어요. 또 이 신장 쪽에 콩팥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순환에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기능이 약해져요. 왜냐면 혈액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약하게 들어오니까 혈압약을 계속 먹으면 계속 약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반복되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전립선이라든지 방광의 오줌의 그 압력이라든지 이런 하초의 그 기능이 무너져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손발이 붓고 하지정맥이나 이런 영역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단까지 혈액을 끝까지 보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손발이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띵띵 붓는 사람, 무엇을 먹고서 자면 그냥 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콩팥에서 그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분해하고 오줌으로 내보내고 할 때 그 역할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가끔 그 오줌을 넣을 때 식품 먹으면서 그 요도관이 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담석을 이루는 그 입자가 있어요. 그게 모래알 같기도 하고 더 작은데 그런 것들이 담석으로다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는 담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서져서 요로다가 배출될 때 약간 머털거리고 아픈 요도관이 아픈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나가고 나서 그 다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 역에 다 배출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과 심장과 신장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가 항상 이 스트레스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가는 것이 고혈압 약이라고 하는 현대 과학의 지금 현 실제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 전에 얘기했던 영역 외에 오늘은 심장과 또 신장에 대한 상관관계 이런 영역을 설명 올렸습니다. 모든 인연이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인연을 지어서
건강한 영역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See you.